바이오TV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산학단입니다. 저는 산학단장을 맡고 있는 해영주고요. 여기 바이오 캠퍼스 바이오 의학 분석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습근로자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화학물질 분석 레벨 3 외부 평가를 준비하실 때 실습과제로 나온 용액을 제조하고 표준 용액을 가지고 검량 곡선을 작성을 해서 그 자외선 분광 광대교를 이용해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측정하는 이런 일련의 과제를 한번 저와 같이 해보면서 외부평가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그 표준 용액 제조를 위한 과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표준 용액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표준 용액은 요 가망간산 칼륨 용액을 만들려고 합니다. 농도는 1000ppm 용액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1000ppm이면은 1000mg이 1리터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용액을 우리가 250ml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50ml 볼유메트릭 플라스크에 그 가망간산 칼륨 250mg, 그러니까 250mg을 250ml에 녹이면은 1000ppm 농도의 용액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000ppm 용액을 만들 거고요. 먼저 그 혼동이 되지 않도록 먼저 이 볼유메트릭 플라스크에 그 만들려고 하는 그 농도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고요. (250mg을) 재겠습니다. 시약을 조금씩 살짝 저울에 넣어서 (0.25g이) 되도록 예, 0.25g이 맞춰지면 볼유메트릭 플라스크에 집어넣겠습니다. 남아있지 않도록 집어넣고 준비한 증류수 바틀에 있는 증류수를 주위에 기력이 혹시라도 묻어있는 시약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 플라스크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요 눈금까지 정확히 넣으면은 총 250ml, 그래서 1000ppm의 용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 눈금의 그 휘어진 아랫부분이 그 눈금에 맞도록 맞춰서 250ml 넣고요. 여기 뚜껑을 잘 닫아서 완전히 요거 섞기 위해서 한번 뒤집어서, 그래서 요 아래쪽에 혹시라도 녹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1000ppm의 가망간산 칼륨 용액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1000ppm 용액을 만들었는데요. 이 1000ppm 용액을 가지고 그 검량 곡선을 만들 표준 용액 100ppm, 80ppm, 60ppm, 40ppm, 20ppm 용액을 희석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1000ppm 용액은 100ppm을 만들기 위해서 10배를 희석을 해야 되니까 10ml를 넣어서 100ml를 맞추면 되겠죠. 80ppm은 80ml를 집어넣어서 100ml를 맞추고, 60ppm은 6ml를 넣어서 100ml, 40ppm은 4ml를 넣어서 100ml, 20ppm은 2ml를 넣어서 100ml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1000ppm 용액을 먼저 100ppm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10ml를 집어넣고, 80
80ppm을 만들기 위해서는 8ml, ppm을 만들기 위해서는 6ml. ppm을 만들기 위해서는 4ml. 다음은 이제 희석을 하기 위해서 100ml로 볼륨을 다 맞춰서 100ppm, 80ppm, 60ppm, 40ppm, 20ppm의 용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잘 섞이도록 뚜껑을 닫고 뒤집어서 두세 번 정도 잘 흔들어 줍니다. 그 표준 용액을 희석해서 100ppm, 80ppm, 60ppm, 40ppm, 20ppm의 표준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저 표준 용액을 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제 미지시료의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표준 용액을 가지고 가시광선, 자외선 분광 강도계를 이용을 해서 후광도를 측정해 가지고 검량선을 작성해야 됩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색깔이 약간의 이제 농도가 낮을수록 색깔이 옅어지는 걸 볼 수 있지만은 더 정확하게 후광도 값으로 이 기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계는 자외선 그러니까 190나노메타에서부터 우리 가시광선 보통 800 내지는 900 나노메타까지 파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지금 그 과망간산 칼륨 저 용액의 가시광선 흑광도는 약 400나노메타에서 900나노메타 사이에 그 빛을 어느 파장에서 가장 흡수가 잘 되는지를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먼저 측정을 해보면은 그 측정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0 한 20나노메타, 그러니까 제일 높은 흑광도로 보이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525나노메타에서 1.568 정도의 업저번스, 200ppm 농도의 그 용액일 경우에 이 정도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한 500에서 540나노메타 사이에서 최대 흑광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검량선 작성을 하기 위한 이 표준 용액은 520나노메타에서 그 흑광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 표준 용액을 여기서 그 흑광도를 재기 위한 그 용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큐벳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로 세로 1cm에 높이가 약 한 5cm 정도 되는 이런 직육면체의 이런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것을 요 그 기기에 요 홀에다가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이곳으로부터 빛이 나와서 이쪽으로 이제 요 시료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흑광도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요거는 이제 가시광선용의 큐벳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구별해서 나오는 큐벳도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내가 가시광선 파장의 흑광도를 측정하는지 자외선 파장의 흑광도를 측정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큐벳을 사용하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용하는 그 용액 그 시료의 양이 매우 작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시료가 뭐 한 1, 2ml 정도의 소량일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한 큐벳을 사용하게 되면은 소량의 그 흑광도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시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큐벳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단순하게 흑광도만 측정하게 되는 기기일 경우에는 이제 요 시료를 담아서 여기에 이제 흑광도 측정값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자외선 가시광선 흑광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 안에서 우리가 설정해 준 값에 따라서 이 각 그 표준 용액의 농도값에 대한 흑광도 값을 가지고 검량선 작성을 하고 또 미지의 시료를 거기에 그 검량선 곡선에 따라서 여기서 측정을 하면은 바로 농도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도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데이터를 처리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얻는 거 하고 흑광도 값만 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 엑셀에서 그 데이터 처리를 해서 미지 시료를 측정하는 것까지를 오늘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여기에 설정된 걸로 보면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제 이 기기 같은 경우는 메뉴가 따로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센트레이션 요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기존에 뭐 자기가 각각의 그 농도 측정을 하기 위한 메뉴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메뉴를 만들게 되면 여기 뷰 메소드를 눌러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설정 값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대 흡수 파장이 520 나노메타 근처여서 저희는 520 나노메타에서 측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기 웨이블랭스 파장을 자외선인 190 나노메타에서 520 나노메타로 측정하는 것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은 레졸루션은 뭐 여기 설정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도의 단위는 ppm이었죠. 그래서 저것을 ppm으로 바꿔서 예,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농도를 어떤 농도로 할 건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블랭크 밸류라는 것은 그러니까 농도 값이 가령 우리가 0 ppm으로 하게 되면은 저 블랭크 값을 yes로 놓고 그 0 ppm부터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여기 그 0점 조정이라고 해서 그 제로 값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 값을 안 넣어도 되는데 저희는 블랭크 값을 제로로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es. 자, 그래서 그 메소드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저희가 만든 20, 40, 60, 80, 100 bpm의 그 값을 입력을 해놓고 이제 그 각 용액의 그 흑광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큐벳은 먼저 0점 조정 그리고 블랭크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중류수를 블랭크 값으로 잡기 위해서 여기 큐벳에 보면은 유리로 만든 경우에는 이제 요 빛이 통과하는 부분은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라스틱 경우에는 이제 이런 빗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유리 같은 경우는 그 뿌연 상태로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부분이 빛이 통과하는 부분 요 위치가 맞게 이런 방향으로 큐벳을 넣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일단 뚜껑을 닫고 이제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은 여기에 슬릿이 열리면서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일단은 0점 조정 제로 블랭크를 잡는 요 버튼을 눌러서 0점을 잡고 지금 저게 블랭크 값으로서의 측정 값을 이제 0 ppm의 측정 값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하면은 지금 0 ppm에 대해서 흑광도 값이 제로로 측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그 블랭크 값에 다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20 ppm, 40 ppm의 그 전 실험에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한 건데 이걸 새로이 지금 우리가 만든 그 농도 값으로 측정을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측정 버튼을 누르고
20 ppm 용액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은 항상 3분의 2 정도 이상을 집어넣고요. 측정을 하면은 새로운 측정가 0.290의 흑광도 값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그 농도 값으로 집어넣고요. 두 번째 40 ppm. (0.579) 흑광도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고 다음 60 ppm. 기존에는 0.850인데 새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ppm. 0.852가 나왔습니다. 적용을 하고 이번에는 80 ppm. (1.121) 옵티머스 값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100 ppm. 마지막으로 100 ppm의 넣어서 조정하면 1.381 흑광도 값을 나타냈고, 자, 이것을 적용을 해서 보면은 이제 20 ppm에서 100 ppm까지 흑광도 값이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각 ppm 농도 값에 따른 흑광도 값을 가지고 이 기계에서는 바로 정량 그 곡선 값을 계산해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그 상관 계수값이 지금 R 제곱값이 0.9995니까 상당히 그 상관성이 있는 직선의 값을 보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X축이 농도, Y축이 흑광도 값으로 하면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흑광도 값 Y는 fx는 0.0138186x 농도 플러스 0.011964 저런 식을 회기곡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요 표준 용액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제 시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농도를 모르는 이런 이제 시료를 준비해서 이 시료를 시료의 흑광도 값을 측정을 하면은, 시료의 흑광도 값이 지금 요 검량 곡선 식의 그 y 값이 되겠죠. 그러면 역으로 그 x 값을 계산해서 농도 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next 측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미제 시료를 측정하면은 흑광도 값이 0.409가 나왔고요. 그 0.409 흑광도 값을 가지고 아까 그 검량 곡선을 가지고 농도를 계산을 하면은 28.67 ppm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그 가시광선, 자외선, 분광 강도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표준용액 제로에서 100ppm까지의 용액을 520나노메타에서 흑광도 값을 측정한 값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아까 기기에서는 자동으로 검량 곡선이 작성이 됐었는데, 기기에 그런 기능이 없을 때에는 표준 농도 표준 용액의 흑광도 값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검량선을 작성을 하고 그 회계곡선의 식을 얻어서 미지 시료의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검량곡선을 작성해 보면은 삽입에 들어가서 차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 중에 분산형 차트를 이용해야 그 이제 회계곡선을 얻는 직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선 값으로 나오는 요것을 선택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형의 그 1차 직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 값의 추세선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추세선 추가라는 그 메뉴가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형태로 추세선, 이 추세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저런 데이터 값을 이용을 해서 상관계수 값 해서 그 직선 값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있는데 이런 정량 곡선을 얻는 데는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의 옵션을 이용해서 1차 직선의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실제 해놓은 추세선 이런 뭐 요 흑광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지금 여기 보이는 걸로 설정을 해 놓으면 되고요. 그 앞서 저 기기에서 본 것처럼 그 이제 농도와 흑광도의 그 수식값, 그거를 차트에 표시하려면 여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저게 직선성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 R 제곱값이라고 하는 요 값이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는 1에 가까울수록 이게 이제 직선에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값까지를 표시하게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y 이꼴 0.0138x 플러스 0.013. 이게 아마 저 아까 기기에서 본 그 fx 이꼴 그 요 식값하고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자릿수만 조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r 값도 0.9995.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직선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미지 시료의 흑광도 값이 얼마였냐면은 0.409였죠. 0.409.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그 농도, 미지 시료의 농도니까 지금 요 농도 값이 x고 y 값이 흑광도인데 지금 요것이 y 값인 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식을 뭐 방정식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 y 값, y 저 좌변의 y 값이니까 우변에 있는 그 0.0138x 앞에 그 계수하고 0.013은 이쪽 좌변으로 옮겨가지고 빼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빼기 0.013 그 다음에 나누기 전체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럴 경우에 아마 괄호를 쳐놔야지 설정이 될 겁니다. 괄호 나누기 0.0138 0.0138 해서 계산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28.69565717 그러니까 요거 아까 소수점 두 자짜리까지 저희가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세 자짜리였나요? 그때 아마 28.696인가 697인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기기에서 계산한 값하고 동일한 흑광도가 0.4091일 경우에 농도는 28.696 pp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정량, 검량 곡선을 위한 정량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만든 이 표준 농도의 구간에 구간 사이에 흑광도 값의 양을 측정을 해야지만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0.409는 우리가 최소 ppm이 20 ppm이었고 최대 ppm이 100 ppm이었는데 거기 이제 흑광도 값으로 보면 그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유의한 요 직선상에서의 농도를 계산하는 게 정확한 값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0.290보다 더 낮은 값이거나 1.381보다 더 높은 값이면은 요 직선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시료를 더 희석하거나 아니면 더 농축해 가지고 측정을 해서 요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지만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저런 기계에서 이러한 검량 곡선과 미지 시료의 계산을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검량 곡선을 작성하고 미지 시료의 흡수 강도를 그 시계에 대입을 해서 이상과 같은 표준 미지 시료의 농도 값을 계산해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학습 근로자 여러분, 지금까지 외부 평가 실습 과제를 위한 그 강황간산 칼륨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검량 곡선을 작성하고 미지 시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외선 가시광도 분광계를 이용한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외부 평가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그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과제를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 근로자 여러분들의 권투를 빕니다. 화이팅!